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멋지고 아름다우신 형님 누님들 안녕하세요. 축구용입니다. 황희찬의 리그 9호 골과 10호 골이 연달아 터지면서 울버햄튼의 완승을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해트트릭을 기대하게 되는 순간 황희찬의 갑작스러운 부상으로 인해 팬들의 걱정과 아쉬움을 남겼던 경기였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브랜트포드전 황희찬의 주요 활약상과 울버햄튼 팬들의 현지 반응 전해드리고요. 황희찬 선수의 부상에 관한 이야기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울버햄튼의 게리 오닐 감독은 3-4-2-1 포메이션으로 나왔습니다. 최전방의 쿠냐를 기점으로 좌측에 황희찬, 우측에 사라비아 스리톱을 구성했는데요. 그리고 2선에는 누리, 그리고 리미나, 고메스, 세메두가 출전했습니다. 3백은 고메즈, 부에노, 킬먼이 지켰고요. 골키퍼 장갑은 조세사가 꼈습니다. 21-22 시즌 승격 이후 프리미어리그에서 안정적으로 살아남고 있는 브랜트포드는 아이반 토니의 징계 등 악재가 있었습니다. 올 시즌 다소 갈피를 못 잡은 채 14위에 머물러 있었는데요. 그렇지만 브랜트포드는 박싱데이 기간 동안 10일간의 휴식을 취한 후 빌라에게 당한 패배를 만회하기 위해서 이를 갈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 홈에서는 비교적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번 시즌 내내 원정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는 울버햄튼을 상대로 강하게 나올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그러나 경기는 예상과 다르게 전개가 되었습니다. 이날 경기의 선제골은 울버햄튼 쪽에서 먼저 터졌습니다. 정말 13분 르미나의 선제골이 터졌는데요. 왼쪽 측면에서 흘러나온 공을 부에노가 잡아서 왼발 크로스로 정확하게 연결했습니다. 크로스를 르미나가 뛰어들어가면서 헤더로 마무리하며 울버햄튼이 이른 시간 1-0 리드를 잡았죠. 요새 르미나의 득점력이 정말 무섭긴 합니다. 그리고 이런 기세는 우리 황소의 추진력에 큰 힘이 되었나 봅니다. 곧바로 전반 14분 황희찬의 추가골이 터졌는데요. 중앙선에서 경기를 시작한 브랜트포드는 후방에서 결정적인 패스 미스를 범했습니다. 마치 토트넘의 우도기의 백패스가 생각날 정도의 실수였죠. 이를 캐치한 황희찬이 끝까지 압박하며 공을 쫓았고 골키퍼까지 제쳐낸 황희찬은 빈 골문으로 밀어넣으면서 추가골을 터뜨렸습니다. 황희찬이 요새 폼이 좋아서 골냄새를 그만큼 잘 맡는다는 이야기죠. 제로드 보엔이 토트넘을 공략했을 때도 이런 골냄새를 잘 맡았기에 가능했던 득점이었습니다. 이 득점으로 황희찬은 리그 4경기 만에 9호 골을 기록했으며 더불어 최근 구단과 장기 재계약을 체결한 축포를 터뜨렸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바로 1분 뒤에 울버햄튼이 바로 실점했죠. 브랜트포드의 위사가 바로 골문 앞에서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한 골 따라 붙었는데요. 2-1이라면 경기 결과는 아직 모르기 때문에 경각심을 가져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경각심조차 가지지 말라면서 황소가 또 팬들의 심장을 뒤흔들었습니다. 27분 황희찬은 울버햄튼의 동료의 전방 헤더 패스를 그대로 받아서 공을 툭 쳐 올려 수비 한 명을 제끼고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엄청난 침착함이 돋보이는 황희찬인데요. 최근 황희찬의 가장 놀라운 발전은 바로 이 침착함입니다. EPL 적응 초기만 해도 조급함이 보였던 게 사실이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른 선수가 됐죠. 이로써 황희찬은 9호골과 15골을 연달아 넣으면서 득점 순위에서 대표팀 캡틴 손흥민의 11골을 한 골차로 따라 붙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황희찬이 초반에 기록한 2골 모두 위치 선정이 매우 뛰어나다고 평가됩니다. 전형적인 골잡이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보여주는 모습인데요. 어쩌면 황희찬 선수도 손흥민 선수처럼 윙어보다는 톱 쪽이 훨씬 더 자신의 능력을 최적화하기에 좋은 것 같습니다. 황희찬의 멀티골에 울버햄튼의 현지 팬들도 열광했습니다. 울버햄튼 현지 반응 살펴보시죠. 이 보름달인가 늑대들이 사냥을 더 잘할 뿐이다. 아시안컵에 나가면 슬플 거야. 인자기 레벨의 포칭이다. 뛰어난 터치와 피니쉬였어. 골대 앞에서 가장 침착한 선수 중 하나였어. 친구 없다. 여자친구도 없다. 나는 직업이 없다. 나는 돈이 없다. 나는 취미도 없다. 집도 없어. 내가 가진 건 휘찬뿐이야. 내가 무언가 필요할 때 휘찬은 나를 위해 거기에 있었다. 휘찬은 내 삶이고 열정이고 믿음이다. 나는 휘찬을 사랑해. 과르디올라가 황희찬의 폼을 만든 이유야 등등 황희찬의 득점에 울버햄튼 팬들은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상황에서 재앙이 터졌습니다. 48분 황희찬이 수비수와 점프볼 경합 상황에서 허리에 문제가 생기는 바람에 경기에 쓰러졌습니다. 너무 열받는 게 심판이 끊지도 않고 경기를 계속 속행을 시키더라고요.
황희찬은 경기가 계속되는 와중에도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경기장에 쓰러져 있어야 했습니다. 요즘 잉글랜드 심판들 하는 짓들 보면 정말 제 포악한 성격이 나올락합니다. 결국은 울버햄튼이 볼을 바깥으로 차내고 나서야 심판이 확인했는데요. 울버햄튼의 의료진이 투입되며 황희찬을 향해 뛰어갔습니다. 그 순간에도 황희찬은 매우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게 허리 쪽인 것 같은데 큰 부상이면 안 된단 말입니다. 지금 황희찬 선수의 폼이 커리어 사상 최고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습니다. 이럴 때 선수들은 수비수들의 거친 견제를 받기 때문에 부상 조심을 해야 하는데 정말 믿을 수 없는 현실이네요. 그런데 멀티골을 넣고 이런 부상 상황을 겪다니 황희찬의 기세였다면 충분히 해트트릭도 노려볼 수가 있었던 경기였습니다. 해트트릭 넣었다면 황희찬 선수에게도 굉장히 특별한 기억이 될 수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제발 큰 부상이 아니기를 빕니다. 앞으로 울버햄튼의 경기들도 빡빡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곧 있으면 아시안컵도 있는데 황희찬 선수가 부상이라면 공백은 뼈아플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황희찬은 벨레가르드와 후반 추가 시간 교체가 되었습니다. 황희찬의 품목 기준 평점은 8.7점이었습니다. 교체 직전까지 양팀 통틀어 최고 평점인데요. 게다가 슈팅 2번을 때려 득점 2방을 꽂아 넣는 100% 해결사 면모를 보여줬습니다. 터치 24회, 상대편 박스 터치 6회, 드리블 성공 50%, 리커버리 2회 등 좋은 활약을 펼쳤습니다. 황희찬은 이날 단 2번의 유효 슈팅을 모두 골로 연결하면서 마치 손흥민을 연상케 하는 골 결정력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울버햄튼 전체 경기가 황희찬의 전방 압박에서부터 공격이 시작됐기 때문에 황희찬의 부상은 아쉽습니다. 황희찬이 정밀 진단 결과로 일단 부상이 심한지 확인을 해봐야겠죠. 만약 부상이 심하다면 1월 15일 바레인전부터 아시안컵을 시작하는 경기에서도 얼굴을 볼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황희찬은 올 시즌 철저한 몸 관리를 병행했던 선수입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 예상치 못하게 허리를 다친 걸 보면 역시 사고는 나만 잘 지킨다고 나는 게 아니네요. 이후 울버햄튼은 79분 벨레가르드의 추가골을 넣으면서 4대1 울버햄튼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적어도 황희찬의 결승골이 빛이 발해지는 않아서 참 다행입니다. 황희찬의 부상이 심하지 않기를 우리 모두 기도를 해줍시다. 토트넘은 로메로가 다쳤다고 하고 정말 부상이 이 피해를 잡아먹네요. 이상 축구용이었습니다. 추운데 감기 조심하시고 구독과 좋아요 꼭 잊지 말아주세요. 이상 축구용이었습니다. 구독 제발 좀 눌러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님 누님들.